안녕하세요. 전국민 연봉 1억 시대를 열 때까지 10만 달러 TV 권세호입니다. 자, 교수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첫 시간부터 조금 요즘 핫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뉴스에 난린데, 지금 은행들에서 대출을 막겠다, 뭐 이런 뉴스가 요즘 아주 핫 이슈인데요.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새 뭐 농협 은행이 이제 대출을 중단한다 하고, 뭐 우리 은행, SC제일은행도 신규 대출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어요. 사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도입이 되어서 이제 좀 국민들에게 혼란과 자꾸 걱정거리를 안겨주면 안 될 것 같은데, 이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. 하나는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백신 치료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유동성이거든요. 미국에서도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은 한 6%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좀 경기를 안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연내에. 잠시만요. 그 테이퍼링이 뭐죠?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시국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통화량을 자꾸 공급을 해야겠다, 유동성을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국채, 회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사들였어요. 그러면은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리겠죠, 그죠? 그런데 지금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들이는 것을 조금씩 줄이겠다. 그래서 통화량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테이퍼링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서 일단 테이퍼링을 하겠다,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, 한국은행도 그동안 우리가 0.5% 기준금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, 지난 5월에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, 금리를 조금 올려야지, 이런 신호를 줬어요. 근데 갑작스럽게 올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가계부채, 기업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자 부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의 증가를 조금 관리해야겠다,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대출을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하는 이제 측면이 하나의 첫 번째 측면이고, 또 다른 측면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했잖아요. 그 원인은 뭐 조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살펴볼 텐데, 일단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 신규 자금 대출을 이제 좀 쪼임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,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같이 포함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출을 조이는 거하고, 그리고 대출 이자를 올리는 거하고, 대출을 막아버리는 게 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. 차라리 이자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그래도 쓸 수 있게 빌려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예, 맞아요. 이거 좋은 말씀인데요.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도입이 되면은, 또 급격하게 이제 시행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, 당장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지금 전세 자금 대출도 해야 되고, 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뭐 계약도 했는데 갑자기 신규 대출이 안 된다. 굉장히 혼란스럽죠. 그럼 결국 이분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는 파기할 수 없다면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, 사채업자한테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, 그런 측면을 이해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일을 주고 대비할 수 있도록, 시나리오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대출이 사실상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건데,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이 부동산 이제 가격의 폭등이 참 큰
큰 문제죠.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4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경실련에서는 한 93%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폭등했다. 이렇게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공급적인 측면인데, 최근에 이제 서울시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으로는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에 의해서 약 25만 가구를 이제 제때 공급하지 못한 이런 공급 부족의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 수요적인 측면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. 수요적인 측면이라고 따져보면은 이제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본다 보면은,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,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유동성 공급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시중에 자산 가치, 결국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이제 상승한 그 원인이 하나가 되겠죠.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, 우리 부동산 3법, 임대차 3법,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하다 보면서 이 수요에 대한 자극을 준 것,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수요를 좀 견인했다.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전세 살 수 있는데, 또 이런 분들도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유인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자기 집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, 그렇게 되면 또 전세로 살고 계시던 분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되고, 또 이사를 나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전세 계약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4년 정도의 가격을 또 미리 당겨서 받아야 되는 뭐 이런 또 시장 가격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또 전세값이 오르고,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는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.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요를 충격을 준 거고, 또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집 없는 서민, 또 신혼부부 또는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때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도 없다는 이런 불안 심리, 이것 때문에 지금 패닉 바잉이 발생한 것이거든요.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물, 이 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 완화라든지 이런 실물 공급도 필요하고, 그리고 어떤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런 부분도 좀 제도 변경을 좀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시중에 내놓을 수 있고, 또는 양도세 그 완화도 일시적으로 좀 적용한다든지 해서 보유 매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여건,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출을 막는다. 그러면 현재 집을 뭐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, 대출을 안 받으면 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현재 이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내놓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이 가계 부채의 원인을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그것 때문에 가계 부채가 많이 올라갔다. 이렇게 이제 정책 당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출을 줘야 더 이상 그 신규 부동산 수요의 그 증가를 좀 억제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, 일견 뭐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, 갑작스럽게 이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전세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는 뭐 신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그분들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안 된다 그러면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좀 대출이 연장되거나 또는 저금리로 뭐 대환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